1976년 8월 18일 오전 한반도 비무장지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남과 북 그리고 유엔군이 같은 공간을 공유하던 이곳에서 총도 미사일도 아닌 도끼 하나로 시작된 사건이 미국의 핵공격 검토까지 이어질 뻔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사건은 훗날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으로 기록됩니다.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이른바 JSA입니다. 정전협정 이후에도 남북 군인이 불과 몇 미터 거리를 두고 항상 대치하던 공간이었고 사소한 충돌 하나가 곧바로 군사적 위기로 번질 수 있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장소 중 하나였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군사분계선 바로 옆에 서 있던 미루나무 한 그루였습니다. 이 나무는 북측 초소에서 남측을 감시하는 시야를 가리고 있었고 유엔군 측은 이전부터 이 나무에 대한 가지치기를 정기적으로 실시해 왔습니다. 1976년 8월 18일 오전 10시 30분경 유엔군은 평소와 다름없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작업을 감독한 인물은 미 육군 제2보병사단 소속의 아서 보니파스 대위와 마크 베럿 중위였습니다. 이날 작업에 투입된 인원은 미군과 한국군을 포함해 약 5명. 이들은 JSA 규정에 따라 무장을 하지 않았고 손에 들고 있던 것은 오직 작업용 도끼뿐이었습니다. 작업이 시작된 직후 북한군 장교 한 명이 현장으로 접근합니다. 이 인물은 훗날 박철 중위로 확인됩니다. 그는 작업을 중단하라며 이 나무는 김일성 주석이 심은 것이라는 주장을 내세웁니다. 유엔군 측은 이 나무가 군사 감시를 방해하고 있으며 이미 정기작업 일정에 포함된 사안이라는 이유로 요구를 거부합니다. 이 시점까지는 고성과 신경전만 있었을 뿐 물리적 충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불과 몇 초 뒤 상황은 급변합니다. 박철 중위의 신호와 함께 주변에 대기하던 북한군 병력 수십 명이 순식간에 작업 현장으로 뛰어들어옵니다. 이들은 맨손이 아니라 곤봉과 작업 도구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일부는 작업 중이던 병사들로부터 도끼를 강제로 빼앗습니다. 가장 먼저 공격을 받은 사람은 아서 보니파스 대위였습니다. 북한군 병사는 도끼를 휘둘러 그의 머리를 정면으로 가격합니다. 보니파스 대위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고 두개골이 함몰되는 치명상을 입습니다. 곧이어 마크 베럿 중위가 공격당합니다. 그는 뒤에서 여러 명에게 붙잡힌 채 도끼로 반복적인 공격을 받습니다. 현장은 불과 몇 초 만에 통제 불능 상태가 됩니다. 이 모든 상황은 약 3분 이내에 벌어졌습니다. 유엔군 병사들은 규정상 총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북한군은 이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방역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공격이 끝난 뒤 북한군 병력은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은 채 북측으로 철수합니다. 보니파스 대위는 현장에서 즉사했고 베럿 중위는 의식이 있는 상태로 구조되었으나 후송 도중 사망합니다. 사건 직후 판문점은 순식간에 전 세계의 주목을 받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외교적 항의가 아닌 군사적 대응을 준비합니다. 미국 정부는 이 사건을 단순한 우발 충돌이 아니라 계획된 집단 공격으로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수립된 작전이 바로 폴버니언 작전, 오퍼레이션 파울 분야입니다. 작전의 공식 목적은 단 하나, 문제의 미루나무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감행할 경우 즉각적인 무력 대응이 가능한 사실상의 전투 배치였습니다. 1976년 8월 21일 새벽 판문점 인근에는 전례 없는 규모의 병력이 집결합니다. 미군과 한국군 특수부대, 중무장 보병, 공병 부대가 투입되고 상공에는 BA-52 전략폭격기와 전투기가 대기합니다. 항공모함 전단은 한반도 인근 해상으로 이동했고 일부 폭격기는 핵무기 탑재 가능 상태로 대기합니다. 백악관과 펜타곤 내부에서는 실제로 제한적 타격 가능성까지 검토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작전 당일 유엔군 병력은 완전 무장 상태로 JSA에 진입합니다. 북한군 역시 무장한 채 대치하지만 결국 공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미루나무는 단 42분 만에 완전히 제거됩니다. 며칠 후 북한은 이례적으로 공식 유감 성명을 발표합니다. 정전 이후 북한이 군사 도발과 관련해 사실상
책임을 인정한 극히 드문 사례였습니다. 이 사건 이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규칙은 완전히 바뀝니다. 군인들은 항상 무장하게 되었고 물리적 접촉은 철저히 제한됩니다.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은 미국 군사교범과 국제분쟁 사례 연구에서 지금도 빠지지 않고 언급됩니다. 도끼 하나로 시작된 단 3분의 폭력이 한반도를 전면전 직전까지 끌고 갔던 실제 사건, 이것이 바로 1976년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의 전말입니다.